15주 3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 대한 부분이 불교지에서 안내되고 있는데요.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 대한 발전하게 된 배경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간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은 칼 로저스에 의해 개발되었는데요.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이라는 건 개발 초기에 상담자 주도적의 상대적 의미로 비지시적 접근으로 몰리다가 이후 내담자 중심에서 현재는 인간 중심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실존주의와 현상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서의 인간 중심은 내담자의 지금 여기, here now 라는 것에서 주관적 세계,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의 의미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칼 로저스는 1902년 미국 시카고 근교에서 오납 일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고 해요. 옛날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막 형제 관계가 많죠. 부모들은 매우 엄격한 청교도적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분으로 로저스가 12살이 되던 해에 자녀들이 도시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시골의 농장으로 이사를 하였고, 로저스는 그곳에서 동식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으로 그는 자연스럽게 위스콘신 대학 농학부에 입학하게 되고, 대학의 종교학회에 참여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종교적 사역을 위해 국제 세계 학생 기독교 연합회의 일원으로 중국 북경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그의 부모님이 6개월 정도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로저스는 사람들과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개인차를 중심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러한 깨달음은 공감, 수용, 일치성과 같은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그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심리학자로서의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컬럼비아 대학의 아동 지도 연구소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뉴욕 로체스터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아동 심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학대받은 아동과 어머니를 상담하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분석하고 자신의 가정대로 치료해 가는 것보다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상담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로체스터 아동상담센터의 경험을 토대로 그는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임상적 치료로는 임상적 치료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고, 이 책은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보여주는 온정,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형성, 호용적인 분위기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는 데 깊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1945년 그는 시카고 대학으로 옮겨 상담소를 설립하게 되고 1951년 내담자 중심 치료라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위스콘신 대학과 캘리포니아 서부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그의 인생 대부분을 참 만남 집단, 대인관계, 인간중심 치료에 대한 연구와 조수를 쏟아내게 됩니다. 1974년 내담자 중심이라는 용어를 인간 중심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을 살펴보면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의 인간관은 매우 긍정적이고 휴머니즘적이라는 것이죠. 로저스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아 실현을 하려는 경향성을 가진 존재이고 본래 선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 또한 내담자 스스로에게 있다고 봅니다. 한 알의 도토리가 울창한 상수리 나무가 될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사람 속에는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가꾸고
성장하려는 모든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아실현 경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힘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반자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칼 로저스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울창한 상수리나무로 성장하는 도토리가 상수리나무가 되는 그림이 잠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인간중심 상담의 그럼 주요 개념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현상학적 장이라는 건데요. 인간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세계를 일컫습니다. 개인에게 현상학적 장은 경험과 더불어 계속 변화합니다. 현상학적 장 속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개인이 지금 여기에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제라는 것이지요. 인간중심 상담 모델에서는 내담자가 현상학적 세계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지각하고 가정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사람마다 지각하는 현실 세계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담자가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고 그 세계에 대해 공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가 이상해 보이거나 상담자와 매우 다른 면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의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기체로서 현실 세계 속에 실제적인 인지, 행동, 신체적 상태 모두를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개인을 말하는데요. 유기체는 전체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의 변화도 전체로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체가 한 가지 기본적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유기체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실현하는 경향성을 가지며 스스로를 유지하고 고양하고 실현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서는 인간을 유기체로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개인은 누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이 과정을 곧 적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아는 현상학적 장 또는 지각적 장의 일부분으로 성격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환경과 부모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지는데요. 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지각들이 일정한 구조를 이루는 것이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지각인 현실 자아가 되고 싶은 자아의 모습인 이상적 자아의 차이가 커질수록 일상생활에서의 부조금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아 실현 경향성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선천적인 경향성입니다. 로저스는 인간은 매 순간순간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더 크고 성숙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유기체를 단순히 유지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서 자아 실현 경향성은 성장을 위한 동기로서 가능합니다. 이는 자아 실현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목표이자 방향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은 한 사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 경향성은 유기체의 실제적 경험이 주관적 경험의 차이가 적고 조화로울 때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자아와 유기체 간의 경험이 불일치하게 되면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 잘 발휘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로저스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 일치성, 공감적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이들 세 가지 조건들은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의 핵심 개념이자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치 조건이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만한 외부적 기준의 조건을 말하는데요. 가치 조건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치 조건은 자아 실현 경향성과 무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부모와 같은 주변의 중요한 타이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학습되고 있습니다.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외부에 달려있는 여건들이 있고, 외부의 판단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혹은 훌륭한 사람이나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아동에게 부모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며 공부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좋은 공부, 학업 성적, 아동에게 가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계속될수록 아동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하찮게 여기고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치 조건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유아들은 나와 나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자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선택권과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들이 이러한 선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유아들은 긍정적인 관심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내면화를 시켜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의 가치 조건들로 평가되는 모습을 자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가치 조건에 따라 긍정적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유기체의 본연적 모습이 되고, 즉 실존적인 욕구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 아닌 누군가가 원하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 조건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치 조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으로 자아 실현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알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꾸미지 않고 유기체의 경험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보면 5가지로 179페이지에 부교재 안내되고 있는데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가진다. 자신의 내적 감정과 태도를 자유롭게 경험하고 방어하지 않는다. 존재의 모든 순간에 충실한 삶을 영위한다. 사회적 규범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신뢰한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을 책임질 줄 알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인 결과물과 삶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를 살펴보면 인간 중심 상담 모델은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자아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내담자가 지각하는 자아에 대한 위협과 방어 기제를 해체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 모델에서는 내담자는 이미 자아 실현 경향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내담자는
문제아가 아니며 단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는 본래 상태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는 내담자 자체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은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며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일반적인 바람직성 등의 외부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오직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존중과 공감적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온정적 태도는 내담자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또한 외부적 가치가 아닌 유기체적 경험에 대해 솔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때 내담자는 비로소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과정에 대한 초기 단계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상담 관계에서 시작하는 일인데요. 상담 관계는 상담자가 인간적, 전문적 자질을 바탕으로 한 신뢰로운 관계를 의미하죠.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자아 실현 경향성을 건강하게 발현시키지 못할 때 상담자를 찾아온다고 가정합니다. 즉, 내담자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에 많은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불일치가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된 외부의 가치 조건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가치 조건 때문에 고통과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면 상담 관계가 시작되지만 모든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아동,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상담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중에는 상담 받기를 거부하거나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자발적 유형의 내담자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비자발적 내담자의 경우 우선 변화에 대한 성장 동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담자는 비자발적 내담자에게 분석적이거나 권위주의적 태도를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공감하고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면 본격적으로 상담이 시작됩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 역할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고통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한다. 내담자의 신뢰로운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내방을 환영하고 상담자를 소개하고 내담자가 변화되기 원하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상담의 목표를 협의한다. 상담의 구조와 시간, 약속, 장소, 방법, 비밀 보장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켜 준다. 라는 부분이 상담 초기이고요. 중기는 상담 중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담자의 변화를 모색하고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진정으로 실현하기 원하는 자아를 찾고 유기체의 경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기 단계 동안 내담자는 자기를 이해하고 통찰하며 수용하고 나아가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내담자는 대개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고 나면 비로소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씩 인식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판단, 비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내담자들은 외부의 가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부정적 자아 개념이 내담자 본래의 모습이 아닌 외부의 기준이었음을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담자는 부정적인 주관적 경험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과정이 필수이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또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적절히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치 조건이나 자아에 대한 통찰에 일어나게 되면 내담자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을 보이게 합니다. 상담 중기 단계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내담자에게 부정적, 긍정적 감정에 충분히 표현하도록 경청하고 수용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가치 조건을 탐색하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것이지요. 내담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상을 탐색하고 변화를 위한 결정과 행동 격려를 모색합니다.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라고 격려하고, 종결의 단계를 살펴보면 종결 단계는 상담 과정에서 그동안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격려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상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면서 상담 관계를 종결하게 됩니다. 종결에 가까워질수록 내담자들은 대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게 되고 긍정적 행동도 더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이로써 상담자의 조력이 없이도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더 기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종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담자들은 상담이 종결되면 그동안 해왔던 용기 있는 행동을 혼자서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의존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와 같은 불안과 의존성 또는 공감하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 관계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시 상담할 수 있으며, 추후 상담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어서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격려해주고, 지금까지의 변화가 내담자 스스로 이루어온 것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종결 단계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상담자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자기 이해를 돕고 상담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종결로 인한 불안과 의존성을 확인하고 이를 다루어 줍니다. 조력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면 상담 관계를 종결하게 됩니다. 상담의 기법을 살펴보면 공감에 대한 태도,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 일치성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에 들어가 내담자가 경험하는 느낌과 생각에 대해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반응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감정이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상담의 주관적인 세계에 공감하고 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해요.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은 상담자가 속으로든 겉으로든 내담자에게 판단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내담자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며 특히 내담자에게 긍정적 변화를 위한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일치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고 또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행동이 말과 일치시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진실적이고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상담의 과정을 더 신뢰롭게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진실성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법에는 공감과 긍정적인 존중, 일치성을 항상 상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9주차부터 15차 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습 중간에 들으실 일이 없도록 일부러 제가 3월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스트리밍 하도록 조금 일정을 빨리빨리 맞춰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습 잘 다녀오십시오.